로아스, 이 수치만 만들면 광고비 지출 늘려도 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1 나누기 마진율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최소 로아스. 그런데 지난 편에는 업종별로 비즈니스 구조도, 고객 구매 행태도 다르다 보니 최소 로아스 값과는 다른 목표 로아스 법이 따로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비용을 최소 로아스에 곱해서 목표치를 높이고 다시 재구매율을 나눠서 목표치를 낮추는 목표 로아스 계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이 기준치만 넣으면 무조건 수익이 나오는 최소 로아스 개념. 1 나누기 마진율로 마진율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만으로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별로 제품별로 다 다른 최소 로아스 값을 잡을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지난 편에서 설명드렸듯 최소 로아스엔 각 업종별로 다 다른 비즈니스 특성들을 반영해야 했죠. 재구매율이나 환불률 같은 특성들은 단순히 마진율로만 로아스의 기준치를 세우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성들을 잘 반영해서 최소 로아스에 가중치를 부여한 목표 로아스 값을 다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 로아스부턴 데이터를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리스크를 높여서 광고비 확대와 빠른 매출 성장에 포커스를 잡느냐, 아니면 천천히 가지만 수익을 최대화하고 안정성을 만드는 성향이냐에 따라 완전 다른 값들이 나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최소 로아스의 재구매 특성을 나눠서 목표값을 낮추고 여기에 최소한의 비용과 목표 성장률만 곱해서 목표치를 다시 높이는 재조정을 합니다. 제 방법은 기본적으로 재구매율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재구매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고객 단위로 발생하겠지만 우린 제품별로 목표 로아스 값을 다 따로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품 단위에서의 재구매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품별 재구매율 수식으로 만들면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다른 편에서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편에선 단순히 고객 기준에서의 재구매율을 활용할 겁니다. 고객 기준의 재구매율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적당한 기간 동안 전체 구매자 중 재구매자가 몇 프로냐라는 겁니다. 적당한 기간이라는 게 기간을 장기적으로 잡을수록 재구매로 측정할 기간이 늘어나가지고 아주 옛날에 샀던 사람이 다시 재구매했을 때 재구매로 카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재구매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재구매율 측정 기간을 늘리면 달성할 목표 로아스 값이 낮아집니다. 로아스 좀 편하게 봐도 되는 거죠. 대신에 긴 기간으로 재구매율을 잡아버리면 말 그대로 그 기간만큼 재구매를 기다리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고객이 돌아와서 수익이 나겠지만은 그 기간만큼 기다릴 수 있는 수준으로 재구매율 기간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는 재구매율에 대한 기간을 1년으로 잡을 겁니다. 1년 동안의 총 구매자 중 재구매자가 몇 프로냐 하는 가정이죠. 1년 전에 구매했던 사람이 다시 재구매하면 재구매가 아니겠죠. 1년 동안만 측정하기로 했으니 1년 전에 구매한 사람은 신규 구매자입니다. 적당히 1년 동안의 재구매자를 25%라고 해볼게요. 그럼 목표 로아스를 찾기 위해서 최소 로아스의 1 더하기 25%를 나눠주겠습니다. 마진율이 50%라고 가정하면은 1 나누기 마진율 해서 최소 로아스가 200%가 되는 거고요. 최소 로아스 200%에다가 1.25를 나눠줘서 160%가 지금 현재로서는 목표 로아스가 되는 거죠. 로아스 달성 목표가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제 160% 로아스를 달성하면 우리의 목표 로아스를 달성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최소 로아스 목표치를 낮추는 재구매율 개념만 적용했어요. 160% 달성이면 단기적으로는 손해인데 아까 우리가 재구매율로 측정한 기간인 1년이 다 돼서야 1년 내 재구매 발생으로 총 로아스가 200%가 복구되는 거죠. 그러니 기간적으로 고객이 재구매하게 들어오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고요. 그 기간 동안 고객에게 카톡 푸시 메시지나 쿠폰 발행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연 매출액의 5% 정도가 재구매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라고 해볼게요. 이건 이제 목표치를 높이기 위해서 곱해줍니다. 그러니 최소 로아스 나누기 1 더하기 재구매율, 여기다가 1 더하기 CRM 비용인 5%를 곱하는 거죠. 우리 결제 수수료도 있죠. 스마트 스토어는 기본 3%에다가 네이버 쇼핑 통해서 들어오면 2% 추가. 카페24도 3% 정도고 쿠팡은 카테고리별 6에서 11%. 이런 기본적인 결제 수수료를 곱해줍니다. 이건 5%라고 해볼게요. 이제 또 곱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가 재고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로 1년에 한 달 정도 매출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출에서 12개월 중 한 달치 매출 없이도 버틸 수 있게 다른 달에서 좀 유보를 합니다. 12개월 중에 한 달. 이게 8.3%예요. 이걸 또 곱합니다. 이게 복리 개념이라 작은 수치라도 곱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지금 벌써 119%까지 가산되게 됐습니다. 최소 로아스 개념은 광고비랑 원가만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총 10,000원 써서 10,000원을 버는 개념이죠. 이건 성장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10,000원 넣어서 10,000원이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목표 로아스 계산엔 목표 성장치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난 최소한 이만큼은 돈이 불어나야 돼 라는 거죠. 이건 연간 개념으로 목표치를 설정합니다. 난 매년 넣은 돈의 2배로 돈이 불어나야 돼 같은
어려운 목표치는 잡지 마세요. 2배 정말 높은 거거든요. 매년 성장을 30%만 잡아도 10년 뒤엔 복리 때문에 금액이 10배로 커집니다. 20년 뒤에는 146배로 커져요. 신기하죠? 1억 넣으면은 20년 뒤에 146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매출 성장이 지속된다는 가정도 해야 되고 시작하는 자본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절대 총액은 다르겠지만요. 비즈니스 성장 매년 30%만 잡아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까지 곱하면 여태까지 된 것에만 해도 목표 로아스의 이제 155%를 가산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최소 로아스의 재구매율을 나눠주고 CRM 비용 곱해주고 결제 수수료 곱해주고 문제 생겼을 때 버틸 수 있는 유보 곱해주고 성장 목표율 잡아주면 목표 로아스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자본 여유가 돼서 공격적으로 광고비 지출을 늘려서 빠르게 성장하려면 최소 로아스에 좀 덜 곱해주고요. 이익과 안전 중심이면 여기서 더 많은 기본 비용들을 곱해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좀 골치 아파지는데 인건비나 관리비, 시설비, 임대료 이런 것들을 고정비를 합치고 월 단위에서 예상 주문액을 추정한 다음 예상 주문당 고정비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목표 로아스에 또 곱해주면 아주 깊은 최상의 목표 로아스 개념이 만들어지겠죠. 이 정도는 골치 아프고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 로아스는 커머스 업체가 가져가야 되는 궁극적 KPI이며 최소 로아스의 재구매율을 나누고 각종 최소한의 항목들을 곱해서 목표치를 재조정하여 만들어집니다. 최소 로아스랑 목표 로아스 개념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질문들이 있을 때 조금 더 보강 내용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X 김태환이었습니다.